국회가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해 군의가 빠진 의성, 청송, 영덕에 포함시키는 안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대구 동구갑 선거구에는 31일 기준 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문경시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통합과 유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해 체육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수산물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수산시장과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회가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해 군의가 빠진 의성, 청송, 영덕에 포함시키는 안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영주, 영양, 봉화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분리해 의성, 청송, 영덕에 통합하는 기존안을 뒤집는 겁니다. 해당 제출안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받아들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초안 그대로 확정됩니다. 한편 대구 방촌동이 동구을에서 동구갑으로 옮겨지는 초안도 동구을에 그대로 잔류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구갑 선거구 예비후보들을 만나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동구갑 선거구 예비후보는 1월 31일 기준 6명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효철 예비후보.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겸임 교수이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정치를 해서 우리 동구의 발전이 더뎌졌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막고 제가 우리 동구 주민들과 함께 모두가 이로운 동구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손종익 예비후보는 현재 상생정치연구원장입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로 활동했습니다. 상생정치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함께하는 상생국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직 저는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임재화 예비후보는 현재 변호사로 과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와 대구고등법원 판사로 일했습니다. 이 지역을 바꾸고 싶어서 나왔고 그 전에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치 세력도 교체하고 지역 발전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정혜용 예비후보는 정당인으로 과거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일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정말 중앙 정치에서 대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지역 국회의원이 되고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백이철 예비후보는 정당인으로 과거 대구 동구청장과 대구 메트로 환경 대표이사로 일했습니다. 정책 수립, 시행 능력과 추진력이 입증된 저 백이철입니다.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국회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류성걸 예비후보는 과거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일했습니다. 19대에 이어 21대 현역 동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32년간의 행정 경험과 지난 19대와 21대 국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금호강과 신천을 끼고 있고 공항 후적지 개발 이슈가 있는 대구 동구 갑 지역을 발전시킬 적임자가 누구인지 주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문경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문경대와 숭실대의 통합을 내세웠는데요. 신현국 문경시장은 LG헬로비전 신년대담에서 올해 두 대학의 통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스포츠 도시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해 체육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문경시는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 문제에 맞서 청년 인구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 통합과 유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4월 숭실대와 문경대의 상생협력 간담회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숭실대 문경 캠퍼스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오는 2월 19일에 두 대학의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의 문경시 이전은 올해 4월 총선 이후로 늦춰진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안에 한국체육대학을 포함시킨다면 한국체육대학 이전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그 이전이 결정되면 문경으로 유치하는 2단계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아마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10년 전 국군체육부대 유치 이후 눈뜨기 시작한 체육산업의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합니다. 지난해 73건의 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문경시는 시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6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과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등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 가지 주최한 대회는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앞으로 개최할 대회는 또 개최를 해서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 문경을 만들어가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학 유치에 새 역사를 쓰고 스포츠 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문경시의 야심찬 한 해 계획이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올해 성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수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2월 1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 품질관리원과 22개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 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쓰이는 조기를 비롯해 명태와 오징어, 갈치, 옥동 등과 겨울철 별미로 소비가 늘어나는 방어, 가리비, 과메기 등입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비대면 원산지 표시 점검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거나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북도가 새로운 메타버스 기술을 탑재한 XR 체험존을 선보입니다. 체험존은 아바타 포토존, MR 미디어 아트존, XR 메타버스 체험존으로 구성됐으며 구미 전자정보기술원이 독자 기술로 만든 홀로그램 AI 도지사가 시설을 소개합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체험존은 현재 경북도청 안민관 1층에 마련돼 예약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체험존 예약 누리집을 새롭게 단장하고 체험객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막 이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한층 달아오르게도 했는데요. IOC 위원들도 역대 동계 청소년 올림픽 중 가장 잘 치러진 대회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계 스포츠에도 많은 의미를 남긴 대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31일 오전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오스트리아에 이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 피겨스케이트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에서 김연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봅슬레이에서는 소재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도 주재희 선수가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줬습니다. 메달도 중요하겠지만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을 위해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했던 자원봉사자. 무엇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봉화군이 지난 25일 봉화읍 문단리 농경지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은 ASF 바이러스 발견 지점 반경 10km 이내에 방역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 차량을 동원해 주변 농장 입구부터 발견 지점 인근 도로변까지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양돈 농장으로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생석회 10톤과 소독약품 500리터, 야생동물 기피제 500kg 등을 긴급 배부했습니다. 대구시가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통합주차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공 데이터 포털과 민간 주차 플랫폼 등에서 실시간으로 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요금을 사전 정산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올해 11월 1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첫 정기회의가 30일 대구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2024년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과 대구시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별 청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고 올해 75개 과제, 1,686억 원의 예산 규모로 수립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거쳐 3월 중 확정됩니다. 대구시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계획은 대구시 전체 143개 위원회 중 79개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대구시는 3월부터 해당 위원회 재구성 시 청년위원을 우선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중심 상권인 금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점포 22곳에 대해 창업과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30일 중심 상권 일대에서 골목길 매니지먼트 스타점포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골목길 매니지먼트는 빈 점포를 활용해 골목 식당과 공방 등 12곳에 창업과 환경 개선 비용으로 점포당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타점포 발굴을 위해 경주시는 점포 10곳을 선정해 환경 개선과 직종 교육 등으로 업체당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금리단길에 신라의 빛 광장, 금리단 빛거리 등 이색적인 거리를 조성하고 즐길 거리를 발굴해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문경시가 2월 14일까지 설맞이 농특산물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문경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문경사랑 세제장터와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농특산물 직방잔 등 오프라인 매장 3곳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총 76종을 기존 판매 가격보다 최소 6%에서 최대 22%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오는 3월부터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것으로 영주시는 휴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6,3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